여러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평범한 아침 뉴스로 나오는 요즘 혹시 조금 낯설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기술과 생물학의 경계가 붙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그 답을 찾아 우리의 현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식탁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오르고 머리 위로는 자율주행 드론이 휙휙 날아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선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있죠.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사는 한 세상에 존재한다니까요. 자연과 인공물의 구분이 완전히 희미해진 정말 이제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시대 한가운데로 우리가 훅 던져진 겁니다. 이 복잡하고 낯선 상황에 대해 학자 로지 브라이도디가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사적 우연이나 지적 격변 때문에 우리가 이 포스트 휴먼 우주로 들어오게 된 건지는 우리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제 이 풍경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선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빽빽한 영토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우리는 4개의 주요 정박지를 차례대로 거쳐갈 겁니다. 먼저 자아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새로운 참여의 규칙과 희망의 정치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와 재창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박지는 바로 자아의 재정의입니다. 부제로 얽혀있는 유목적 주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도로 연결된 세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과거의 철학적 관점은 어땠나요? 우리를 늘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고립된 존재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려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자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립 대신 무한한 연결성을, 결핍 대신 풍요와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는 아주 유연한 유목적 주체인 거죠. 여기서 조회라는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혼자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적 환경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거대하고 생기 넘치는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거죠. 스피노자나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이 관점은요, 절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진득한 현실 속에 두 발을 아주 단단하게 내딛고 기술과 생물학이 얽힌 동시대를 온몸으로 껴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과 이렇게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정박지, 긍정적이고 연결된 포스트 휴먼 윤리인 새로운 참여의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윤리가 보통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혹은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기대서 뭉쳤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휴먼 윤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창조적 기획과 집단적인 희망을 통해 연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건축에 나서는 거죠. 희망을 통한 연대.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정박지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속 희망의 정치, 즉 이 긍정의 윤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긍정의 정치학은 절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창한 구호 대신 일상에서 작고 평범한 미시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의 문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문턱을 잘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부정성을 걷어내야 해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을 직접 바꿀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집단적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대담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원동력이 되니까요. 드디어 우리 여정의 클라이맥스, 네 번째 정박지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새로운 기준. 이제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철학을 가장 본능적이고 생생한 물리적 현실, 바로 우리 신체에 대입해볼 시간입니다. 인간 신체의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올림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사인 볼트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생리적 능력의 압솔루트한 정점을 보여준다면 탄소 섬유와 의족을 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기술적으로 향상된 포스트 휴먼의 등장을 극적으로 보여주니까요. 대비가 엄청나죠? 우사인 볼트의 9.63초. 이 숫자는 단순한 세계 기록을 넘어서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의 몸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인지 그 끝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트랙 위에 피스토리우스가 등장하면서 룰이 바뀝니다. 탄소섬유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타고난 신체를 가진 선수들과 당당하게 경쟁했죠. 기술과 몸이 하나가 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는 걸 거부할 수 없게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신체적 한계가 영원히 깰 수 없는 장벽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지 출발선에 불과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재창조.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인간적인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잖아요. 복제양 돌리,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무인기차, 자고 일어나면 성능이 바뀌어 있는 스마트폰. 이게 전부 공상과학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건 외계인이 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상상력과 끈질긴 시도가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번 해설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여 절대 피해야 할 우울한 디스토피아 악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우리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 긍정적인 기회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이미 다 와 있고 현실은 포스트 휴먼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의 이 새로운 포스트 휴먼 자아를 발빠르게 따라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낡은 이론들 속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